사반 제보 후에 어떤 일이 더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제보 후 어떤 사건인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너 근데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한국에서. 넌 양아치야. 애들 되게 쉽게 여행하는데 지금 그것도 몰라. 이씨. 너 헛살았어. 가정 환경적으로 너는 문제가 있는 거야. 새로운 실사는 샤워 스포잖아. 맞지? 맞지? 얘 너 맞을래? 때려봐요. 맞을래 진짜? 때려봐요. 나는 내가 너 안 때려. 저기 현재도 안 때리지. 현재 너 맞을래? 제가 갈게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 쟤 지금 여기서 알아내서 없앨 수 있어. 다시 봐도 너무 무섭고 끔찍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겪었다 하더라도 무서운 일인데 한국인 관광객 또 교민도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이름도 낯선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더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저 유튜버 안전하게 귀국은 했나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떤지 걱정하는 이제 사반 가족 여러분이 너무 많아서 유튜버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영상 보시죠. 방송이 나간 뒤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건 반장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해온 제보자. 그와 직접 만나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르메니아 사람이니까 아르메니아에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썰들을 저한테 푼 게 있었거든요. 그 전에 뭐 러시아의 마피아가 아르메니아 두목들이 많다는 식으로 막 이런 거를 썰을 막 풀고 막 그런 과정에서 또 좀 위협감을 또 느끼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 사람을 써서 저를 뭐 어떻게 뭐 너를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준 들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더 오히려 더 막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때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리라고요. 때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저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쟤 아르메니아에서 없애버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영상 중에 담겼던 거고 제 방으로 들어갔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분이 방까지 쫓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야, 말을 해야 돼. 그냥 내가 어떻게 자든 말든 하지. 야, 들은다고 얘기하라고. 들어 안 들어? 눈도 안 열어줘요. 떠나갖고. 야, 아빠라고. 너 하라고 했어? 별로만 얘기 별로만. 이걸 했어. 쏠 거야? 야! 거기에 있는 호텔 관계자한테 이분 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픈. 그 사람이 계속 밖에 서 있었어요. 밖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소리 계속 들리면서 밖에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이 동이 좀 틀 때쯤 돼서야 이제 그 사람이 잠잠해지고 이제 자는 것 같으니까 계속 밖에 있었어요? 그럼 새벽 내내? 인기척이 있었어요. 계속 밖에 서 있는 인기척이 있었고 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짐을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냥 무작정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 절벽 호텔 밑으로 내려가려고 계속 달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또 아르만이 저 밖에서 막 나와요. 알고 보니 자기가 이렇게 온 거는 자기 차가 배터리가 이게 다 돼가지고 문이 안 열려서 시내를 가야 된대요. 근데 아르만 형이 이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어디로 저보고 가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당장 국경으로 가고 싶다. 조지아 국경으로 가서 빨리 여기를 피신하고 싶다. 해당 가이드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국경을 넘어 피신한 제보자. 그런데 여행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경으로 가서 이제 조지아 쪽으로 넘어와서 조지아 쪽으로 넘어가자마자 저는 우선 가족들한테도 위치를 공유를 안 했고 올드 조지아라는 호텔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빈신을 해요, 첫날에. 근데 여행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다음 아르메니아에서 그 다음 여정이 이제 예레반인데 예레반에 있는 숙소 호텔 티켓 이걸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레반으로 이제 가라. 근데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르메니아에 남아있으니까 저 지금 전 다른 곳입니다.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이 하는 가이드랑 공유돼 있는 이 호텔을 어떻게 가냐고 이걸 왜 보내신 거냐고 저한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이 아르메니아를 찾아보니까 납치,
엄청 많어. 아,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무서워 저럼. 아니 그런데 음. 여행사가 가이드를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럼 여행사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 여행사는 뭐라고 했어요? 아, 그렇죠. 유튜버가 여행사랑 이제 귀국 후에 통화를 했는데 여행사 관계자가 이런 가이드 소개해줘서 미안하다고 일단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행사 관계자도 그 가이드 때문에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한 모양인가 봐요. 당연하죠. 가이드랑 이제 그 여행사 관계자랑 연락이 닿았는데 그 가이드가 술 취해서 주사 부린 거라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이드가 유튜버한테 직접 사과한 것도 아니고 사실 막 술 취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태도가 옳은지도 사실은 전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행사 관계자가 중간에서 좀 난감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 유튜버는 여행사 관계자에게 사과받고 마음이 조금 풀린 듯합니다. 이게 그냥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면 술 취해서 야 너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아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외국에서 한국계 아르메니아인한테 너 묻어버릴 거야 이러면은 당연히 무섭잖아 그러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 사건 본방 나가고 나서 댓글에서 한 대형 여행사가 관련이 있다 이런 것도 있던데요. 아, 근데 저도 그 댓글들 봤는데 일단 확인해 보니까 거론되는 그 대형 여행사 아닙니다. 아르메니아에서 해당 가이드랑 유튜버랑 그 영상을 촬영하고 있을 때 가이드가 나 올해 5, 6월쯤에 해당 대형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내가 투입돼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여행사와 가이드는 공식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약할 일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 여행사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본방 유튜브 댓글 보면 그 가이드가 그 막 뭐 묻을 거야 뭐 이랬던 그 가이드가 우리나라에서 뭐 죄짓고 도망간 아르메니아로 가서 국적을 세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 댓글들 봤는데요. 한국 출신 아르메니아 국적인데 아르메니아 말을 못하고 못해. 영어로 하는 게 좀 이상하던데요. 맞아요. 여기 본방송 나가고 피해 유튜버 메일과 SNS에 저 가이드 관련된 제보가 굉장히 많이 어허. 들어왔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보자가 올린 영상에 달린 수많은 댓글들. 가이드의 신상을 유추하는 댓글부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한테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사기 행각을 펼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옛 지인들의 제보가 지금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뭐 얘기하신 분 중에 한 여행사 사장님은 터키에서 여행사를 하는데 거짓말을 계속 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시되는 행동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이거를 못 견디고 그 아르메니아 쪽으로 보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사람이 맞나요? 거기서 어떤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왜냐면 자기들도 지금 터키에서 여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외주로 아르메니아 쪽에 있는 여행도 컨펌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의 신상을 좀 알아야지 우리가 그 나중에 이걸 방지할 수 있어서 그런다. 직접 지인이 보낸 듯한 메일도 여러 통 있었습니다. 최사장이 나보다 동생이긴 한데 뭔가 느낌이 안 좋고 소문이 안 좋아서 멀리 했는데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겼군요. 아르메니아보다 그 사람이 나쁜 거니 조심히 잘 다녀. 이분은 이제 아르메니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기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셔서 따로 더 만나면 안 했습니다. 진짜 죄 짓고 살면 저렇게 다 나와. 그러니까요. 저 좀 소름 돋았는데 일단 그 피해 유튜버들에게 들어온 제보들 뿐이고 뭐 주장일 뿐이라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 사람들의 일관된 제보라서 이 허무맹랑한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영상 보신 사방 가족 여러분도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네. 본방 유튜브 댓글 보면은 저 가이드랑 경찰청 공개 수배자랑 너무 흡사하게 생겼다. 맞아요. 저도 그 댓글 봤는데 이 사기죄로 공개 수배된 용의자랑 저 가이드랑 비슷하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실제로 그 유튜버한테 전화를 해서 공개 수배자랑 가이드랑 비슷한 행각을 벌이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그럼 설마 그 가이드가 우리나라 공개 수배자인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동일인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그 수배자랑 가이드랑 차이가 좀 바로 났는데요. 수배자는 이제 160cm 초반인데 저 가이드는 1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키가. 키에서 좀 다르군요. 네. 하하
근데 이제 외모는 저도 그 사진 봤는데 좀 닮았던데. 그런데 경찰 측도 그 가이드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유튜버한테 그 통화 마지막에 가이드 여죄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론됐던 공개 수배범도 얼른 잡아서 처벌을 하고 그 가이드도 엄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르메니아 국적이라서 수사나 고소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걱정돼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었는데 일단 가이드 국적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아르메니아어를 아예 못한다고 해요. 계속 영상에서 영어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르만이 이 시험 정답을 가이드한테 미리 알려줘서 하하, 가이드가 그 정답만 달달달 외워갔다는 세상에. 거죠. 결론적으로 가이드가 아르메니아 여권이 있긴 한데 무언가 미심쩍은 상황입니다. 야, 그렇게 허술합니까? 자, 그 가이드 파면 팔수록 뭔가 계속 의심스러운 대목이 나오는데 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까? 이게 이 유튜버가 법적 조치를 좀 일단 국적이 저쪽이어서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유튜버가 변호사를 직접 수임을 했고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 그 유튜버의 변호인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일단 외국인으로 가정하고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하냐. 그럴 때 우리 형법 6조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처벌을 이제 피해자 국적주의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형법을 다 적용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그거 자체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은 경찰이 그때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고소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다.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고소할 이제 제목은 저희가 크게 3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모욕. 그래서 뭐 양아치다, 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제일 큰 죄는 사실 살해 협박이죠. 그래서 이제 너 맞을래? 뭐 현지인들 데려와서 때린다. 아르메니아에서 너를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분명히 사실 이렇게 다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영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협박죄의 증거로 분명히 사용이 될 수가 있고, 3번째로는 주거 침입 미수에 대해서 또 저희가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셨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가량 문을 두드리면서 너 나와. 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또 해악의 고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3개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소장에 담길 계획이 있고요. 자, 저 가이드의 얼굴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용진 캠프 그 유튜브 채널 가서 거기는 블러를 안 쳐놨거든요. 거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모욕죄, 협박죄, 주거 침입 미수까지. 이거 보통이 아닌데. 자, 유튜버 분이 아까 뭐 우리 봤지만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 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가이드가 한국 땅을 밟아야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 가이드를 고소한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인터폴 국제 공조 수사로도 수배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해놔야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유튜버께서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타국에서 살해 협박, 또 귀국해서 법적 조치까지 마음이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직도 트라우마에 좀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유튜버의 심경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한테는 좀 많은 트라우마가 됐어요. 나중에 이 사람 말한 것처럼 정말 그런 제 신상에 위협을 받는 행동을 분명히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 가족도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의 생업인 건데 세계여행을 하고 세상의 모습을 투명하게 생방송으로 담는 건 저의 본분이자 저의 생업이자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꿈이자 비전인데, 이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과거 행적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 사람 더 이상 이런 행동 못할 수 있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3차, 4차, 5차 피해를 안 줄 수 있게 확실히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신상을 어떻게 보면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자, 저 가이드 우리나라 경찰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오면은 바로 탁 걸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방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 중에서 저 가이드의 과거 행적을 나도 알고 있다, 피해 입었다, 저희한테 제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제보 후 이렇게 정의하고요.